화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목화토금수 운동을 하는데 계절의 순서로는 이렇게 4, 5, 미 운동을 하죠. 이거를 어느 치우친 쪽에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 방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합의 운동.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리고 또 크게는 이 화운동이 뭔가 시작이 돼서 왕성해지고 사라지는 이런 그 삼합의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삼합은 인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호술. 그래서 이 인호술도 화운동을 하고 사오미도 화운동을 하는데 이 오화라고 하는 거는 인호술을 하든 사오미를 하든 화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지. 그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사화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분명히 화인데 이게 또 사유축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면서도 금의 씨앗 뿌리 작용을 하고 이 미는 사오미의 여름 운동의 마무리지만 또 해묘미의 마무리 운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은 다 어떤 그 중복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호술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인묘진을 열어가고 술도 신유술을 하고 다 이렇게 삼합이든 방합이든 그 이렇게 속성들이 좀 섞여 있는데 중간에 있는 글자들 이거를 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지. 그러니까 자오묘유 이런 글자들은 삼합을 하든 방합을 하든 그 존재의 모습, 성질 자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인자, 중심 인자. 그러니까 화 중에 화. 그러니까 사화는 뭔가 사물로 보면 본체를 실체를 드러내고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 안에 있는 인자들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화로 이렇게 팽창하는 분산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하면 그 화의 분산의 정점에 이른 상태, 이거를 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화는 그러니까 낮으로 따지면 한 낮이죠, 그렇죠? 낮에 태양 에너지, 양의 에너지가 정점으로 달한. 이거를 여기서는 그 이렇게 일양이 희생한다 해가지고 처음 생하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4월에 육양이 됐다가 뭔가 이렇게 그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극으로 가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형질이. 그러니까 뭔가 사물이 이렇게 분산하고 팽창을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키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 부피를 확산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익히고 성숙시키고 결실을 얻어가지고 가을에 종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종자를. 그러니까 그 화라고 하는 계절은 막 이렇게 커나가는 분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게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정점에 이르러서 그 정점에 이르러진 그 에너지의 반발작용으로 뭔가 이제 화가 극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음운동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음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계절의 중심, 화의 여름의 계절의 중심이면서 그 가을의 음운동에 아니면 크게 금수운동을 그러니까 목화운동에서 금수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상적으로 그게 벌어진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화기에 무한 분산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기세가 전환됐다. 근데 그 현상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겉의 모습은 현상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은
화기가 가장 충실하게 차 있고 맹렬하게 돼 있는 상태. 화기가 안에, 그러니까 사화라고 하는 건 화기가 막 분산되고 펼쳐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 있는 힘이 강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오화의 시기에는 뭔가 화기가 꽉 찼어. 꽉 찼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반발력에 의해서 뭔가의 음운동의 그 씨앗, 시초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화기가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화가 응집된 거예요. 수가 응집된 게 자고 화가 무한으로 분산하고 팽창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끔 하나로 화가 모아진 자리가 이 오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화에는 상당히 그 에너지가 이게 응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의 어떤 그 화기의 분산력, 팽창력, 폭발력, 힘,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화보다도 오화에. 그래서 천간의 병화,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오중의 정화가 본기이기 때문에 정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화나 사화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부피를 키워나가고 뭔가 실체 에너지를 다 드러내려고 하고 팽창시켜 나가고 이런 에너지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화에서는 정화의 단계 와서는 그 빛을 뭔가 이렇게 열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의 부피 자람을 안으로의 내용물의 결실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열작용이 있어서 사물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같은 경우도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도 이런 정화가 금을 녹인다. 형질을 변경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병화도 강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를 열매라고 하면 열매의 사이즈를 부피를 키워나가는 것을 병화의 역할이라고 하고 그 병화의 어떤 그 겉에 표면에 이런 거를 결실하는 것을 그 안에 뭔가 맛이 들게 하고 익게 하고 종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이 정화에는 맹렬함, 강렬함이 있어요. 강렬함이 있어서 이게 여기에 힘의 의미가 있고 또 이걸 우리가 그래서 탕화라고도 하고 현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특히 수화는 이렇게 정신작용을 하는데 뭔가 맹렬함, 집중, 이렇게 강렬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신으로도 쓰이고 실제 물질을 변형시키는 근원 에너지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리한 현침, 예민함의 형상 아니면 탕화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불이 막 끓어 넘치는 것 같은 이 폭발적인 우리가 이렇게 축이라는 글자하고 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오라고 하는 글자를 다 탕화의 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뭔가 이렇게 이런 음양의 운동성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기의 팽창, 양기의 폭발. 그러니까 그러한 에너지가 뭔가의 추력으로 발동하기도 하고 그게 지나치면 주변에 그게 폭발하죠. 그렇죠? 우리가 화약고가 폭발한다, 주유소가 폭발한다 하면 주변에 막 모든 거를 불태우고 이렇게 파괴시키고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런 정신적인 인자나 육체적인 인자나 아니면 주변의 육친적인 인자나 이런 쪽으로도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이 이런 축이노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오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탕화 기운이면서도 이런 예민함, 예리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세함 이런 거.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가장 축약되어 있고 가장 충실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걸 형상화시켜 가지고 이거 이제 어떤 신살의 의미로도 붙이고 있는데 결국 예전에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절구를 형상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음기가 양기를, 예, 이게 이제 여기 짜고짜에서 비롯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오라는 것이 이게 말로도 뜻하고 하루 보면 11시 반에서 1시 반 전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힘이 꽉 차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양으로만, 사화에서는 양으로만 이렇게 홀로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시생하는, 처음에 음이 이게 오의 자리에 가면 양으로 막 이렇게 팽창이 됐다가 이 음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화에서 오화가 보면 이 오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병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정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화에서 올라온 이런 분산하고 팽창한 이런 에너지를 이게 무한으로 분산하고 팽창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가서 벼농사를 짓는데 그냥 겉에 껍질은 벼 같아. 근데 벼농사를 짓는 거는 우리가 겉에 겨를 추구하려고, 왕겨를 추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 껍질 벗기고 나서 그 알맹이 쌀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쌀을 얻으려면 어쨌든 겉으로 분산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가지고 토를 통해서 안으로 돌려서 안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익히는 작용은 미신유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익히려고 하는 전초적인 그 에너지를 팽창하는 거를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뭐예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뭔가 하나로 정밀하고 치밀한 걸로 하려고 하니까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있겠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오 들어있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 오에서는 또 화기에서, 화의 운동성에서 크게 대음양으로 크게 우리가 음양 운동을 하는데 자해에서 시작을 해서 목화의 음양 운동에서 금수의 음양 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초점을 여기서 변환점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변덕의, 변화의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에너지가 화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몸이 다 자랐다, 힘이 완전히 찼다, 성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천간 정화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장정의 의미가 있다고, 장정의 의미가. 그러니까 요 천간 글자를 내리면 오화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러한 에너지가 하나로 꼭 모여서 충실하게 된 의미가 있지만 본래 오화의 속성은, 성향은 천간 병화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병화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가장 넓고 크고 높은 게 병화고, 지지에서도 이런 맹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수하고 화는 이거를 채용을, 이 몸체와 작용을 서로 바꿔가지고 정화는 가장 강한 에너지가 정사로 놓이고 천간 병화는 가장 에너지가 병으로 놓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병으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거를 오에서 잡아주는 의미가 있고, 정으로 위에서 겉에서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거를 사로 이렇게 막 분산하고 더 펼치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균형을 맞춰 있는 거지. 예. 이게 병호간지하고 정사간지하고 수도 임자간지하고 계사간지가 된단 말이에요. 계사간지가. 이게 그런 전환점이, 에너지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곳이 특히 화에서는 오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뭔가의 새로운 그 역반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화의 세력을 거스르기 시작을 해서 거슬러서 어떤 음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망종 24절기로 보면 망종 6월 6일 이후 약 한 달간이고 하루에는 이런 오시가 되는 거죠. 오시 한낮, 우리가 정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오. 그리고 이렇게 짜고짜의 뜻이 있고 이게 장대하다는 거. 아까 그렇게 기운이 충실하게 딱 들어찼다라는 거죠. 순양의 달이 지나서 비로소 음기운이 생겨서 음기운하고 배합이 됐다.
짝을 이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천간의 정과 같다. 우리가 흔히 말이라 하고 말은 그래서 이 오화에는 지지 오화에는 우리가 그 생지, 왕지, 묘지, 십이지지를 구분을 하는데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얘기해요. 생지.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 스타트한다. 그래서 이 생지에는 나중에 우리 배울 텐데 역마지, 역마의 의미하고 지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이동성, 유동성, 활동성, 변동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12주지 중에서도 특히 사왕지 중에 4개 자오미의 왕지 중에 이 오화 자체가 말이라고 하는 12지지 짐승줄 중에서도 말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성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말의 움직임, 역동성 우리가 흔히 힘을 상징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배기량 도울 때 면마력 이렇게 말이 끄는 힘에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를 하듯이 그러한 속성이나 성향이 있다. 사화하고 지지사화하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빛과 열이라고 하면 빛보다는 그러니까 빛의 속성도 있죠. 이미 화니까 밝은 색깔이니까. 그런데 사화에 비해서는 그 맹렬함, 어떤 그 강렬함, 열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을 봤을 때는 금을 더 어떤 그 형질 변경을 시키고 금을 녹일 수 있고 금을 더 취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 오화의 세력, 정화의 세력.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 보면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병화보다는 정화의 작용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지지에서도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데 이 사화보다는 오화의 작용력이 금에 더 미치는 그게 이게 어떤 그 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왕지의 글자로 개성이 뚜렷하다. 일단 좌우비유 있는 사람들은 개성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존재의 모습이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움직임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연월일 시지를 봐가지고 이렇게 왕지가 많다라고 하면 개성이 뚜렷하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누가 와주길 바라는 거지. 이런 속성이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인호수를 해도 오하고 또 사오미를 해도 오하니까 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근원이. 사오미로 하면 사유축에니까 내가 사화 운동을 하다가 사유축에도 들러붙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변동성이나 이동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존재감 또 다른 쪽으로 하면 고립감도 되는 거죠.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성향이 좋다, 어느 성향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글자의 속성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높은 자존심을 갖는다. 가장 태양이 최극단을 이루는 이건 다 똑같은 얘기죠. 계절로 자에서 뭔가 이렇게 양기가 처음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일지나 특히 일지에 아니면 월에 있으면 계절의 의미, 일지에 있으면 내 개인적인 성향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면 일지에 오하니까 다 양간이 붙거든요. 갑병무경임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일간이 붙은지 간에 그러한 이러한 속성, 특징, 폭발성,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민함, 예리함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나 그런 구조들이 화라고 하는 거는 또 밝음을 지향을 하고 그 화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자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일양이 희생 처음 출발하는 자리고 오화는 일음이 처음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양의 교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음양의 교류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물질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그렇죠? 정신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수화가 이렇게 상충을 한다, 좌우가 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정신 에너지가 빈번하는 거지. 작용들이 왕래가.
그게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어둠과 밝음이 서로 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는 사화는 이렇게 빛에 좀 가깝고 오화는 열에 이렇게 가깝다. 식물에서는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꽃의 상태, 만개한 상태. 근데 이미 그 만개인데 그 내용, 안에의 작용, 안에의 뭔가의 수렴작용, 안에의 변화작용을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곳일 뿐이지 그게 현상화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에서는 말, 그래서 이 오해는 동력, 출입력, 회전력, 순발력. 그러니까 오화 있는 사람이 정력도 세겠지. 아니 그게 왜? 이런 글자가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오화가 뭔가 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화는 막 펼쳐져 나가는 건데 그거를 안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안에서 땡기려고 하니까 그 땡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걸 정력이라고 하잖아. 그런 힘이 있어야 그 스태미나가 되고 뭔가 그 정신적인 에너지도 되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되고. 그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일음으로 많은 양을 안에서 막 땡기려고 하니까 그만큼 밖으로 팽창하려고 한 에너지를 여름의 끝자락, 여름의 한가운데서 그걸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만큼 얼마나 힘이 세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신 에너지를 쓰면 집중력이 되는 거고 뭔가 이 사람 사이의 관련성이나 관계성을 보면 애착이나 집착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그대로 다 연결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상과 욕을 대표하는 곳이다. 뭔가 욕심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오화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색상계의 통솔권자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글자들이 겹쳐 있다. 만약에 오로 겹쳐 있다. 근데 이런 글자들이 또 형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극돼 있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 속성들이 팔자에서도 더 드러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 이런 속성들이 모여 있는 신체 내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빛을 보려고 하는 이렇게 뭐 광명을 보려고 하는 눈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피도 이렇게 심장에서 막 내보냈다가 심장에서 막 끊어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심장 에너지라고, 심장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심뇌혈관 같은 이런 폭발성 있는 그렇죠? 이러한 질환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이름이 처음 스타트하는 자리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묘유는 물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오는 어떤 정신 운동. 크게 둘 다 음양 운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게 음과 양의 교차를 열십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자수에도 그렇죠? 자수에도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오화에도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축토에도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요 미토에도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인에도 요 밭전자 안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또 납신자 원숭이 신자에도 이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음양이 서로 반대로 자오의 충미의 인신의 음양의 어떤 교류작용, 반대작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 어떤 방위가, 그 어떤 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체를 준비한다. 그래서 어떤 겉과 표면 그리고 속성 이런 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글자로 자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지지육합에서 이렇게 오화가